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4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41차고요. 오늘 341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341. 오른쪽 위에 좀 나가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 영적 지식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구나.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네, 영적 지식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답, 영적 교육의 이면은 내가 안다는 허영심을 쌓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신이 주신 영적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영적 이해를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돌립니다. 영적인 이해를 내가 했다로 돌리죠. 그래서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자부심의 해독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감사합니다는 영적 이해를 어, 이 자부심의 해독제다. 사람이 정보를 얻은 후에 그 정보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영적 자부심은 강한 기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자부심은 허영심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모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나쁘다라는 위치를 취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가치 없는 지렁이일 뿐이야 라는 위치는 예복 대신에 누더기를 걸쳤을 뿐 그냥 허영심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볼게요. 영적 작업을 하는 데 있어 모멘텀이 있습니까? 영적 작업을 하는데 답. 당신이 용기의 임계선을 넘게 되면 용기 200 용기요. 용기 보시면 긍정적이고 힘을 주고 가능한 허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상태에서의 의식 지도에서의 그 199에서 200으로 넘어가는 그 용기, 200으로 넘어갈 때 그 용기 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긍정적으로 가고 그 밑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나뉘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200의 임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나머지는 접근 가능해집니다. 용기를 내서 보는 건 내 내면을 보는 거.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용기잖아요. 밖을 보는 거는 눈도 이 몸을 통해서 눈으로 밖으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안입이 설신의라고 얘기를 하시죠. 몸에서 느끼는 거, 내 생각에서 모든 것들이 밖을 향하고 있는데 세상은 거꾸로 돼 있어서 저 밖에서 보는 게 내가 왜 그렇지? 뭐 때문에? 왜? 왜? 세 번에서 다섯 번 하면 내 근원의 뿌리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보이는 게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 그게 내 안으로 찾아가 보면 답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용기, 나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용기를 내서 볼 수 있는 거. 이 임계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할수록 더 진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너지가 또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표현해 놓으신 게 눈덩이를 어느 정도 뭉쳐놓고 언덕 위에 딱 놓으면 막 굴러내려가잖아요. 가속화가 되죠. 그렇듯이 발전할수록 더 진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욕망하는 것에서 발전을 욕망하는 것에서 더 진보할수록 당신은 더 발전된 상태가 됩니다. 발전을 욕망하는 것. 내가 바뀌는 것에,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것에 욕망만 하고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에 나는 바뀔 것이다. 의식이 달라지고 높아지고,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고통스러워. 불행한 것 같아. 근데 행복해야지. 행복을 선택해야지 하는데 이 에고는 고통을 즐기느라 행복한 거를
원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원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는가? 그러면 선생님이 각성해서 깨닫고 빠져나와라라고 해도 고통을 딱 부여잡고 이게 나인 것처럼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안 놓으려고 하는 것들도 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행복을 선택하고 편안함을 선택하고 그러면 굉장히 근데 엄마가 편안하고 그러면 같이 있든 없든 누가 이 리더가 편안하면 주변이 이렇게 파장이 있듯이 근데 주변을 볼 게 없고 그냥 내가 그렇죠? 미용실을 하면 원장님이 즐겁고 행복하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즐겁게 또 있다 갈 것이고 그 파장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웃고 계셔서 참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망하는 것에 더 진보할수록 당신은 더 발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기만 해도 영적인 것에 관심만 갖기만 해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만 해도 당신은 당신의 길에 있는 것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냥 순간순간 걱정하는 거예요. 또 순간순간 안 될까 봐 걱정해요. 안 돼서 나는 혼자 버려지고 외톨이가 되고 돈도 못 벌고 죽을까 봐서 잘못되면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근데 우리는 선생님을 아는 한, 공부장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선생님을 안다고 해서 대통령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쵸?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 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 장에 일으키는 거. 그래서 부산에 할 때 부산 분들은 최대한 나와서 그 에너지장에 있는 거. 대구에서 할 때 대구에서 최대한 에너지장에 나와 있는 거는 시너지가 완전 그냥 한 단어 알고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에너지 장애, 맥락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르는 거 없어요? 아는 거 다 알아요? 좀 공부하잖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이해했죠? 근데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순간순간 여기 뭐 20살은 없잖아요. 아, 29이 있구나. 29이 있나? 아, 아니면 30대 초반인가? 그런 것 같아. 30대 초반인 것 같다. 그쵸? 어쨌든 30년은 내가 알고 있는 걸 강력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려요. 3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한 4년 좀 한 3년 반 하고 두바이에 한 8일 안 하고 딱 오니까 벌써 목이 30분 처음 한 날 이렇게 혼자 얘기하려니까 에너지가 막 힘든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벌써 3년 반 돼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습관을 탁 놓고 바꾼다는 것도 의식이 높은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거랑 순간에 쬐끔 바뀌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완전히 바뀌어서 변형이 되는 거랑 순간에 변화되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적인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장에 들어가서 자꾸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오고 합류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 맘대로 갔다 말다 하면서 하면은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도리는 해놓고 걱정을 하지 말자 이거죠. 걱정은 시크릿이다. 걱정하는 것은 시크릿이다. 잘 되는 것도 시크릿이다. 모든 것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불안한 일이 일어나는 거고, 잘 될 것을 상상하는 것도 잘 될 일이 일어나는 거고, 잘 될 일, 원하는 것. 그쵸? 그걸 완전히 믿고 내려놓고, 불안해하는 거는 또 내려놓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삶을 사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더 많죠?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타이밍이 되신 분들, 인연이 되신 분들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의 진실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의 진실이, 책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진실이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반짝방을 듣고 또 선생님을 만나서 의식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은 나의 운명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걱정을 시크릿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막내 여자친구랑 막내랑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그래가지고 난 이모님 하는 줄 알고 저 안 부르는 줄 알고 어머님 해서 이모님 하고 스케줄 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를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아서 식사를 하면서 어제도 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식사 끝날 때쯤 돼서 이 친구가 타이밍이 왔어요. 6년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이제 벌었는데 재미도 없고 크레임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뭔가 재미가 없는 타이밍이 와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발로 남편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툭 스톱을 했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지? 그걸 안 물어봐서 혼자 생각했어. 이 사람이 아직 못 믿는 게 있어서 그런가? 나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또 그 에너지에서 옆에서 툭툭 치는 에너지로 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닌데. 이건 꼭 필요한 건데. 지금 타이밍인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식사 끝나고 자리를 옮겨서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또 타이밍을 또 막 얘기를 하는데 크레임이 들어올 지금 딱 타이밍이에요. 크레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일 샵을 하는데 이렇게 손을 바르고 나면 이렇게 굽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계가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는 약간 뜨거운 뺐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가 알레르기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뭐 처음으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알레르기가 햇빛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부. 그런 사람들은 그 레이저에 또 이게 반응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빨개졌는데 크레임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타이밍이 됐구나. 재미없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막 나와서 이거 타이밍이다 싶은데 눈치 없이 우리 아들이 다른 얘기로 확 화제 전환을 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는데 다시 또 타이밍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딱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뭔가 걱정하나? 뭐가 그게 있나? 근데 그게 아닌데? 전 타이밍 보고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거를 또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시크릿을 제대로 해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시크릿을 해놓고도 걱정하고 시크릿을 안 하면서 걱정 근심이 드러나고 그쵸 그렇게 자꾸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진실이 당신의 운명이다. 여기에 있는 진실이 영적인 그 진실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해 다이빙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심해 다이빙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이빙 수업을 듣지 않는다. 그쵸. 계획하지 않으면 다이빙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듯이 수업을 듣고 있는다는 건 나는 다이빙을 한다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길에 관심이 있고 듣는다면, 그쵸. 영적인 진보가 영적인 의식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길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수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자석에 색가루가 모여들듯이 선생님한테 색가루가 쫙 있죠. 모여드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듯이 영적인 길로 가기로 했던 분들은 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색가루가 모여들듯이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 근심이 내면에 있었던 것 때문에 욕망하고 저항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보는 거죠. 또 내려놓는 거. 그쵸. 내려놓는 걸 수시로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해 다이빙을 계획했듯이,
계획해서 다이빙 수업을 듣듯이 영적 성장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의식 수업을 듣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붓다는 당신이 깨달음에 대해 들으면 깨달음에 대해서 들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앞전에도 지금 이거는 800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듣긴 소리는 듣지만 막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막 빙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마취돼서 빙 도는 듯한 뭔 무슨 말씀이지 하고 뭐지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800대가 넘어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에너지에서 뭔가 이렇게 막 있죠 같이 막 이렇게 딸려가면서 막 하다가 뭐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주 높은 장으로 깨달아 이렇게 높은 장으로 한 번씩 그 순간에서가 아니라 이걸 또 끌어올려 주시는 그 작업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 들으면 그래서 높은 장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홍혜진님 나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세요. 정신결 님도 빼서 나오세요. 나오셔야죠. 그 장에 있는 거랑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 들으면 그것보다 덜한 어떤 것에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그저 깨달음에 대해 듣기만 해도 당신의 의식에 이미 각인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와주시는데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근데 그 에너지를 왜 나는 여기서 코앞에 있는데 내 할 일이 먼저냐는 거예요. 에고가 그렇게 강력하게 내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의 삶을 살 것이냐, 깨달음으로 에너지 장에 그냥 흡수돼서 저절로 의식 상승되는 가속화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것이냐. 그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서 와서 선생님 계실 때는 일찍 와서 앉아서 10분 전에는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그 태도죠. 일찍 와서 딱 앉아서 조용히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고 있고 내가 또 오늘 무엇을 또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요히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모르지 않나.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적 구도자에게 가장 영적인 구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구도자에게 가장 귀중한 자질과 태도가 있다. 태도. 사람들은 종종 의식에서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음,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 제일 신규를 만났을 때도 제일 처음 하셨던 게 뭐예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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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라. 내 것만 내려놓으면 그냥 슝 탄다. 슝 에너지 자연이 그냥 가속화가 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눈덩이를 땅 올려놓는 거는 내가 믿고 그냥 있으면 주르륵 내려가는 거잖아. 자꾸 내 생각을 들이대요. 내 생각을 또 들이대고 내 생각을 또 들이대고 막 늦추고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늦추고 싶어서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구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과 태도는 자기 의심이나 소심함 대신에 자기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고요. 소심함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심이나 소심함 대신에 확실성과 안도감을 가지고 시작하라. 확실성과 안도감. 선생님 말씀하셨던 믿어라. 확실하게 믿고 안도해라. 믿으면 안도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확실성과 안도감을 가지고 시작하라. 당신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신에 대한 진실에 전적으로 내맡길 것을 결심하라.
참 중요한 우리의 태도죠. 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신에 대한 진실에 전적으로 내맡길 것을 결심하라. 전적으로 내맡겨라. 내맡기려고 결정하고 결심해라. 그죠?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들은 단순하면서 매우 강력하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정말 더 단순하고 매우 강력한데 우리는 단순함보다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꺼리낌 없이 내 생각,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건 내 생각을 놓아버리는. 내 생각을 또 놓아버리는. 내 생각 안에 타고 들어가 보세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이고, 이 남편이 잘해줬으면 하는. 제가 너무 웃긴 게, 그래도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뭐, 나만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물질적인 거에서도 뭘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몇 년 만이야. 선물을 주대요. 선물 주시니까 더, 하면서 더 이상하다. 평상시에 안 했던 어떤 습관적인, 이게 이상하다 했더니 보니까 받는 걸 바라지도 않은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근데 주니까, 와, 하면서 있잖아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 하면서 막 제가 열심히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주기는 또 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기억 못 하는 거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이 선물이다 하고 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고 다니고 막 해요. 그래서, 뭔가 내 생각, 바라는 마음, 그죠? 근데 이제 물질적인 건 아예 바라는 거를 안 하는데 또 뭔가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해줬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해줬으면 하는 거. 애처가요? 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안 이루어질 때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났을 때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답답함이 먼저 올라오다가 화가 날라 하죠. 화가 나기 직전에 답답함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침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 이제 가지러 갔다. 그러니까 뭐 그 세탁기에 이제 예를 들어 빨래가 있는데 이것 좀 널어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제 카톡방에 올리려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니까 아이씨 이거 좀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죠. 해주지. 보고 좀 알아서 해주지. 그러니까 답답함이 올라오다가 안에는 확 화가 올라오잖아요. 답답함이 쓱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밖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자꾸 안으로 용기를 내고 들어오는 거가 알아차림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이루고 감정을 보고 있는데 감정을 보고 있는 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딱 감정, 이렇게, 내가 또 바라는 게, 내가 카톡방에 썼어야 되는데 내가 안 써놓고, 안 해놓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아니면 저녁에 들어가서 내가 봤으면, 에이, 내가 하는 거지. 에이, 그런데 제가 또 그래서, 에휴, 내가 카톡방에 쓴다는 걸 내가 안 했네. 감사하니까 같이 널어줄게. 그래서 따라와서 같이 널어줘요. 그럼 시간이 좀 줄잖아요. 그 같이 널어주더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신경질을 내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뒤로 제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미세한 생활에서도 왜 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이 올라올 때 답답함은 두려움이에요. 해줬으면 하는데 안 될까 봐. 예전에 답답한 게 올라오면, 그랬는데 답답하다가 팡 화가 나면서 그냥 이게 그냥 막 이게 부글부글 하다가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올라가죠. 꼭꼭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간 튀어 올라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며느리가 생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또 아들이 그러더라고. 물어보라고. 엄마 물어봐. 뭐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라고. 뭐 가리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생일상을 그래도 저녁 때 퇴근하고 나면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저 오후에 있어가지고 같이 퇴근할 때 태우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제 같이 태우러 그냥 재밌어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즐겁게 막 살아요. 그냥 즐겁게 태우러 갔다가 못 태우러 가면 못 태우러 가는 거고 태우러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뭐 그냥 뭐 이거 거기에 막 안 데려와서 뭐 이렇고 뭐 막 이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할 때 하고 안 하면 못 하면 그만이고 얘기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부터 너는 시월드 시작이네 그랬는데 예? 시월드요? 하면서 시월드가 뭔지 모르는 뭐 뭔지 모르는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사는데 이 세상을 모르죠. 예, 이거 모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그 세상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정말 잘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안다고 수시로 계속 얘기해요. 잘해줘야 된다 아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알겠다고 잘해줘야 된다 계속 즐겁고 재밌고 너무 웃겨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2박 3일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진짜 신혼여행으로 가는데 단체로 가는 신혼여행 자기들은 신혼여행 자기들은 신혼여행이고 우리는 단체 여행이고 근데 신혼여행이죠. 2박 3일 갔다 왔는데 얘들은 신혼여행이라 또 먹방 여행이야. 내가 얘들은 먹방 여행에 난 신혼여행은 단체 여행은 너희들은 참 특이하다 그냥 그러고 그 웃고 있었는데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재밌고 네, 즐거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어떤 길을 영적인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산에 올라가서 절을 짓고 거기서 혼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관상을 하면서 삶에서 즐거움, 행복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는 화낼 일이 뭐가 있는데 그 화내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웃고 있는 거예요. 실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 또 뭔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할 땐 툭툭툭툭 왜냐하면 막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막내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하면서 뭘 먹었다고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음식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툭툭 쳐요.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또 알아차리 옆에서 또 센스 있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얘기하면 얘네들은 또 괜히 또 이런 어떤 그런 차이가 또 음식에 비교하지 않게 하는 것도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삶에 적용을 시키면 참 재밌고 즐거운 세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단순하게 매우 강력한 것이다. 그것들이 내맡기는 것은 엄청난 영적 진보를 가져온다. 내맡긴 거,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려야 된다. 내가 뭔가 불편한 것이 올라오는 것, 무조건 나의 생각은 행복한 거, 긍정적이지 않은 나의 생각은 무조건 놓아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도.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할게요.